스타일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Y의 시간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K와 S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인기 투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하지 뭐 해서 뭐해. 그쵸? 내가 누차하는 말이지만 1등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무덤을 아니, 왜 아니지. 팝니까? 제 무덤을. 제 무덤이요? 제 무덤. 아, 굉장히 겸손하시네. 1등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제 2, 3등은 아, 2, 3등이 좀 바뀌네. 무슨 박빙이야. 2, 3등이. 3등은 확실해. 3등은 확실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비학습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은요. 유학 가야 할까요? 유학. 라는 사연이 들어왔어요. 어...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혹시 뭐 그 학생이 몇 살인가요? 지금 고3이에요. 고3, 대학교 유학이요? 네. 아, 대학교 유학. 네. 유학으로 그래서 시작하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저한테 들어온 사연인데. 고3? 음. 고3. 네. 이제 고3이 된 거죠? 네, 그쵸. 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남학생인데요. 방학 동안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꽤 오래전부터 유학 준비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가정 형편은 괜찮은 편이어서 비용적인 건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토플 점수도 없고 사실 두려운 것도 있어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올해 수능을 포기하고 토플 공부를 해서 토플 성적을 맞춰놓고 내년에 SAT 공부를 해서 유학 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게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수능을 아예 안 본다는 게 큰 결정이니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학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진짜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렵네. 근데 혹시 우리나라 학생이면 음.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그쵸. 충실히 이수했던 학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로 알고 있어요. 문과. 네네.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대학이죠. 근데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좋은 적은데. 대학이니까 필요하죠. 좋은 대학은 수학을 사실 큰 차이 없이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학의 비중이 적은 학교는 좀 제외하고 보겠다. 그렇죠. 조금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학교에 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니, 이제 유학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분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문제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려운 이유는 수학 때문이잖아요. 수학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는 하는 학생인데 성적이 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영어 성적은 굉장히 좋은 네, 영어 성적은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 네. 네. 그러면은 유학이나 아까 토플이나 SAT 얘기를 했는데 유학 가려면 SAT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국어 수학을 올리는 것보다 SAT 준비가 더 쉬운가요? 사실 그걸 또 이렇게 단순 비교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다면 어렵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잘하는 학생은 잘할 수 있고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긴 거기는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의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수학의 문제들이 이제 영어로 출제가 네. 된다는 게 좀 난관이긴 하겠지만. 아니요. 그리고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아마 되게 쉬워요. 수학이 쉬울 겁니다. 네. 미국 대학교 입시가 그리고 수학이 우리보다 쉬울 대학교 거예요. 입시는 똑같이 주입식이긴 해요. 그래요? 거기도 암기가 많이 필요하고 객관식 나오고 그러는 거여서 사실 공부 준비 방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올해 좀 시간을 좀 토플에 좀 쏟고 토플 점수를 좀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내년에 SAT 공부를 1년 해가지고 유학을 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견지에서 제가 유학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 수준에서는 답을 하기 어렵지만 네. 제가 또 취업 방송을 오래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물론 교환학생식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학은 다 같은 유학이라고 쳤을 때 아이비리그급으로 갈 게 아니면은 미국 내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유학 가는 거는 나중에 취업할 때 오히려 악영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게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모든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네. 유학 아, 학과가 별로라고? 누구나 취준생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알잖아요. 실제로 유학생 별로다. 알잖아. 취업 맛집 오래 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담당자였잖아요. 어...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유학이 그냥 외국물 먹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비리그급이 아니라면 사실 놀러 가는 거랑 진배가 없다. 이렇게들 판단해요. 약간 실제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놀랐네. 도피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대부분 거야.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사연을 보낸 친구의 마인드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 그렇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 대학 갔어 기분 좋아 하고 끝내려고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재벌 3세는 그래도 됩니다. 좋은 대학 갔어. 이 방송을 그분이 안 들어요. 재벌 3세 사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4세예요. 저희가 또, 나이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재벌 3세, 재벌 4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관계도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하지만 어. 어차피 당신들이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뭐 몇 명, 몇 포스 되지도 않는데. 그런 애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도피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고 편하니까. 근데 아예 무슨 후진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전공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해서 그런 도전적인 선택의 결과로 갔다 온 유학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에서가 좀 독보적인 분야다 그렇죠. 하면. 그렇죠. 미국에 갔으면 MIT나 UCLA 정도는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아이비리그 정도는 하고 와야 되는 거죠. 레스 생각이 궁금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유학을 선택한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고민이 되는 게 수능도 볼 생각도 있고, 왜냐면 근데 올해 수능을 본다면 이제 일단은 토플 준비는 힘드니까 그러면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글쎄요, 저는 그냥 가능하면은 저는 약간 그 삶의 철학이 그 신조가 약간 뭐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고민하느라고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다 해보자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최대한. 제 생각에는 그 유학을 가든 가지 않든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수능을 안 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주신 분이 올해 수능을 치지 않겠다는 이런 선택은 굉장히 나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유는요? 어차피 지금 고3이잖아요. 네네. 고1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수능을 안 치고 뭐 지금부터 뭐 SAT나 토플에 올인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내가 고3이면 사실 그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정규 과정을 쭉 밟아왔으면 고3 때는 수능이라고 해서 물론 당연히 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수학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학습은 끝난 상태라고 봐요.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은 끝난 상태인데 수능을 안 본다? 그 만약에 정말 운이 좋게도 내가 강점이 있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쉽게 나왔어. 그의 수능이.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능성을 다 버린다? 이거는 정말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정말 손해인 것 같고요. 토플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든 뭐 SAT를 지금부터 좀 더 열심히 하시든 상관없이 올해 수능은 쳐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 좀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을 해본다면 만약에 정말 아까 K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국에서 수학이 힘드니까 나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 입시 따라서 미국에서 좀 더 좋은 대학을 노려볼래 라고 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네, 차라리 수학을 좀 적게 보는 좀 서울의 상위권 대학 중에서 스카이가 아닐지라도 서울에 있는 좀 좋은 대학 중에서 수학의 비중이 적은 그러한 과 아니면은 뭐 그러한 입시 전형을 파고들어서 영어를 잘하신다면 영어 특기자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다양한 입시 전형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한국에서의 이 1년을 그렇게 그냥 날려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그냥 이민 가서 살 거면은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학벌만 거기서 취득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저는 그러면은 취업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군대 때문에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사실 근데 저는 S랑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일단은 그 우리 모의고사가 보통 이제 3월, 6월, 9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3월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네, 말씀하시죠. 취소가 됐었고 네. 6월 모의고사까지는 일단 그냥 수능 공부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니? 왜냐면은 이제 사실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단 끝부분에 와 있어서 곧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계단 끝에 와 있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좀 아깝다.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우니 차라리 일단 6월 모의고사까지 한번 가보자.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유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석사 박사도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오지 않고 한국에서 나와도 외국에서 석박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굳이 지금 꼭 그 큰 방향에 전환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데 역시 두 분 특히 그 취업 얘기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갔다 오면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취업 시청에서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특기자 전형은 어차피 지들끼리 따로 그 안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어 똑같이 잘하면 아이비리그를 뽑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일반 애들하고 겨루면은 내가 영어에 좀 득이 있지 않겠냐. 그럼 영어 말고 다른 부분은 걔네한테 게임이 안 될걸? 그렇죠.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도피성인 것 뻔히 보이는데 그 친구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그 등급이 낮은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딴 친구들이 훨씬 더 대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네네. 영어권 국가에 가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다. 이건 정말 옛날 얘기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급격한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이 그게 엄청난 교육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영어 잘한다고 취업에서 절대 이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네네. 회화나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죠. 근데 뭐 K가 방금 말했던 대로 영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한국에 그냥 네티즌들이 영어 미드 자막을 번역해서 그냥 그렇죠. 심심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한테 네.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그냥 심심풀을 그죠, 영어 그죠. 자막을 올려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잘 들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가려면은 영어권 말고 막 태국, 뭐 멕시코 이렇게 특색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데로 갔다 오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는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도피성 땡. 네. 언어만을 위해서 가는 거 땡. 땡.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쪽 이제 외국에 있는 학문이 그 나라가 독보적이고 거기서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케이. 외국의 어떤 특정 대학의 그쵸. 특정 학과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학과여서 이 대학에 가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면 유학을 당연히 가죠. 아니면 아이비리그. 아니면 그냥 과에 상관없으면 그냥 아이비리그. 그냥 하버드.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간판이 중요하시다면 그냥 아이비리그. 솔직히 하버드는 우리나라에서 취업 잘 되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저는 그 친구가 지금 2단계에서 고민할 정도면은 아이비리그는 불가능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그러면 저는 하향 지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학점을 잘 딴 다음에 정령 유학을 가고 싶다면은 그 다음에 석사나 이런 쪽으로 박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 친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셋 다 유학 경험이 없는데도 마치 유학을 다녀오셨던 마치 유학에 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다가 안 되신 분처럼 생김새는 한국으로 유학을 생김새는 저기 포르투갈에서 여기 한국으로 유학 오신 이국적인 외모에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친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저희 또 스카이 공방에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